안녕하십니까. 기관의 이론에 관한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관의 기출, 적중, 예상 문제를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134쪽이 되겠는데요. 1번 문제 보면 압축 행정이 끝날 무렵 점화되어 연소를 시작하는 행정작용은, 그러니까 행정이 어떻게 됐었죠? 흡입, 흡기, 그 다음에 압축, 동력 또는 뭐 폭발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배기. 자, 그런데 문제에서 압축 행정이 끝날 무렵 점화되어 연소를 시작하는 행정입니다. 당연히 뭘까요? 흡기 행정은 아닐 것이고 동력 행정이 되겠죠? 압축 행정 끝부분에 점화되어 연소를 시작하는, 이거 좀 가솔린 엔진이나 LPG 엔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기관의 기초를 묻는 그런 문제인데, 아마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투사이클 기관이란 크랭크 축이 1회전하는 동안 한 번 폭발하는 기관을 투사이클 기관이라고 그러죠. 크랭크 샤프트가 1회전하는 동안 한 번, 크랭크 샤프트가 2회전하는 동안 한 번 폭발하는 기관은 2번은 뭘까요? 투사이클이 아니고 4사이클이 되겠죠. 4사이클. 이 흡기, 압축, 동력, 배기가 1회전에 한다. 그러면 2행정. 두 바퀴 돌았을 때 한다. 그러면 4행정 사이클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다음 중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피스톤이 최하단의 위치에 오기 전, 그 다음 피스톤이 여기서 행정이라고 하면 행정은 뭐냐면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리인데, 거리를 나타내는데, 피스톤이 제일 위에 가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데가 뭐예요? 상사점이죠. 상사점. 그 다음 더 이상 내려가서 못 내려가는 데가 하사점이에요. 이 사이를 뭐라고 그러냐? 행정이라고 그래요. 스트로크. 응? 스트로크.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뭘까요?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간을 움직인 거리. 또는 상사점에서 하사점간을 움직인 거리. 그게 되겠죠? 1번은 뭔가요? 피스톤이 최하단의 위치에 오기 직전? 이건 이제, 하단에 오기 직전이니까, BBDC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네. 3번 정답만 정확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4번. 피스톤 링의 상부 링의 온도가 250도씨에 실린더 벽의 온도가 110도씨이고 실린더 안찌름이 200mm, 팽창 계수가 C가 12 곱하기 10의 6승 kg/제곱센치 주철제 실린더의 경우에 상부 링의 절개부의 이임을 간극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좀 어려운 문제네요. 그죠? 피스톤 링이 이렇게 보면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죠. 지난번에 제가 실물을 보여줬는데, 이 절개되는 물론 이제 이보다는 더 실린더 안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 수축이 돼서 적을 텐데, 이 절개되는 부분의 간극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무엇에? 실린더가 크면 클수록, 직경이 크면 클수록 달라질 것이고, 팽창 계수가 얼마나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식이 뭐냐면 이런 식이 있어요. 파이 D 그 다음에 CE T2-P1. 파이는 원주율이고요. D는 실린더의 직경. 지름. 그 다음에 C2는
열팽창 계수, 팽창 계수. T2. T2가 뭐였었죠? T2. 리니어 온도. 그 다음에 T1은 실린더 벽의 온도. 이 값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3.14는 뭐 변한 게 없고요. 안찌림이 얼마라고 했어요? 200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C2가 C2가 아니고 C2. C2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했었고, 곱하기 T2가 링의 온도죠. 링의 온도가 몇 도죠? 250도. 그 다음 실린더 벽의 온도가 110도씩.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1.05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피스톤 링의 링 앤드 갭 사이 간극이 1.05mm가 나오니까 4번의 정답은 보기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윗부분의 공간의 명칭을 뭐라고 그러냐. 아마 2005년도 부산 제한경쟁운전직에서 출제됐던 기출문제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참 출제하기 참 좋고 나름대로 어떤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단기통 엔진이 있다. 여기 이제 뭐 밸브가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스파크 플러그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어? 피스톤이 여기 실린더 블럭에 피스톤이 있겠죠. 링이 좀 있고 핀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상사점이라고 하자. 상사점이 뭐죠? 윗상자, 죽을사자, 그 점자인데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사점에 올라갔는데도 여기에 간극이 남아 있어요. 이 간극이 남아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 이 간극 남아 있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연소실체적이라고 하겠죠? 응? 연소실체적. 이 부분에서 연소가 일어나는데 이만큼 또 어떻게 돼요? 압축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피스톤이 쭉 위로 올라갔는데 그래도 공간이 있다. 그게 뭐예요? 연소실체적이다. 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6번 피스톤 슬랩 음의 발생 원인. 피스톤 슬랩. 피스톤 슬랩은 피스톤하고 실린더 간극이 어떤 이유인가 모르지만 많이 커져서 상하 운동을 할 때 사이드 부분으로 이렇게 간섭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 피스톤 슬랩입니다. 그래서 피스톤 슬랩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뭘까요? 피스톤과 실린더 간극이 너무 크다. 이게 가장 원인 중에 가장 큰 겁니다. 피스톤 핀 간극이 너무 작다? 이건 의미가 아무런 뜻이 없고요. 피스톤 핀 스냅링이 너무 크다? 이것도 전혀 관계없는 거고, 피스톤 이음 간극이 너무 크다. 피스톤 링 이음 간극이 너무 크면 이제 뭐 압축이 세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슬랩은 무조건 피스톤과 실린더와의 간극이 클 때 일어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자, 136쪽에 있는 7번 문제. 이 행정기관에서 1사이클 동안 크랭크축이 회전하는 횟수 몇 회전하나요? 2사이클 기관에서 1사이클 동안 이 행정기관에서 1사이클 동안 크랭크축이 회전하는 횟수는 한 번 회전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동력이 매 회전마다 동력이 일어나는 것이 이 행정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번은 1회전이 되겠습니다. 7번. 자, 8번. 피스톤과 실린더와의 간극이 클 때 일어나는,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내용에 중복된 내용인데, 현상 중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거. 피스톤과 실린더의 소개에 일어난다. 이건 소개라는 말이 달라붙는 겁니다. 고착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간극이 크니까 그거하고는 무관하겠죠. 피스톤 슬랩이 일어난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죠. 간극이 크면, 실린더하고 피스톤하고의 간극이 크면 슬랩이 일어납니다. 압축 압력이 저하한다? 왜? 기밀 작용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압축 압력이 저하고요.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온다?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온다? 마찬가지로 너무 크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8번의 1번의 보기는 피스톤과 실린더의 소개에 일어난다? 이것은 간극이 너무 클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간극이 너무 작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니까 반대 현상이 나오니까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피스톤 링의 주요 기능. 이것도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잘 나오는 문제이니까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피스톤 링의 작용은 기밀작용을 하죠. 기밀작용. 그 다음에 오일을 제어하는 오일 제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열 전도 작용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주로 피스톤의 작용인데, 방청작용을 한다? 이건 어디에 나오는 그런 작용인가요? 방청작용. 방청작용은 아마 윤활유 쪽에서 주로 나왔을 겁니다. 윤활유 내지는 냉각수 쪽에서. 그래서 피스톤 링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방청작용. 나머지 세 가지는 주요 기능이다. 기밀, 오일 제어, 열 전도. 자, 10번 문제. 정상 상태의 기관에서 공회전 시 흡기 다기관의 진공. 그러니까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오면 체적이 커지면서 주위의 공기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낮아지는 진공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공압을 보면 어느 정도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문제였는데, 보통 45에서 50cm 수은주, 450에서 500mm 수은주나 똑같은 말이 되겠죠? 450에서 500. 1기압이 얼마입니까? 760mm 수은주니까 여기서는 76cm 수은주가 되는데, 그보다도 작은 45에서 50cm 수은주 정도가 진공도가 형성이 된다. 정상적인 차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다음 중 내연기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 피스톤 기관, 증기기관. 증기기관은 내연기관인가요? 다른 기관이죠? 외연기관입니다. 외부에서 연소를 시켜서 동력을 얻는 외연기관. 나머지 뭐 제트기관, 로켓기관, 로터리기관은 전부 다 일정한 어떤 안에서 연소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연기관이 되니까 11번의 정답은 2번 증기기관이 되고, 증기기관은 내연기관이 아니고 외연기관에 속한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엔진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일을 하는 부분. 엔진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일을 하는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응? 내부에서. 여기서는 조금 혼돈할 수가 있겠는데, 피스톤이냐 실린더냐. 근데 엔진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킨다 했는데 피스톤에서 연소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스톤은 좀 제외하고 그냥 실린더를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하면은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린더 내에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일 하는 것이 실린더가 되겠어요. 13번. 커넥팅 로드, 줄여서 콘노트라는 말을 쓰는데, 커넥팅 로드, 뭔가를 연결해주는 그런 기구죠. 근데 커넥팅 로드에 관한 설명 좀 맞는 것은 혼합기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건 누가 해요, 이거? 배기밸브가 하잖아요. 1번은 배기밸브. 피스톤과 크랭크축을 연결하여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크랭크축의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피스톤과 크랭크축을 연결해서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직선 왕복 운동을 크랭크축의 회전 운동으로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커넥팅 로드다. 실린더 안에 배기가스를 배출을 시킨다? 이건 뭐가 될까요? 이건 배기밸브가 되겠죠.
1번 혼합기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건 배기밸브 아니네요. 제가 잘못 표현됐는데 이게 지금 배기밸브예요. 시린더 안에 배기가스 배출시킨다는 게 배기밸브. 혼합기를 시린더 안으로 흡입 점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건 흡입밸브도 될 것이고 점화장치가 되겠네요. 혼합기를 시린더 안으로 흡입하여 압축시킨다? 이건 이제 두 흡기 및 배기밸브가 동시에 닫혀 있는 상태에서 피스톤이 연소실적으로 상승하면서 그만큼 최적을 줄이면서 압축을 시킨다는 거니까 커넥팅 로드는 무슨 역할을 하냐? 피스톤하고 크랭크 축하고 중간에 연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회전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 커넥팅 로드다 해서 13번에 2번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6쪽에 보면 138쪽을 보면요. 기관을 기동할 때 농후한 혼합비를 보내는 기화기 회로, 여기서 기관을 시동할 때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시동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연료가 공기에 비해서 조금 다른 정상적인 엔진에 비해 운전보다는 많은 연료가 그 혼합기 속에 들어있어야 시동이 잘 아마 걸리게 될 겁니다. 시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동할 때 농후한 혼합비다. 그럼 뭐가 될까요? 초크 회로가 되는 겁니다. 초크. 이건 뭐냐면 이 초크는 CHOK라고 하는 초크 밸브 쪽에 관련되어 있는 회로로 생각하면 되니까 시동하고 관련됐다? 그러면 초크 회로다. 나머지는 이제 말 그대로 뭐 가속할 때, 그럼 가속 펌프 회로, 고속 회로 등이 있는데 시동은 초크 회로다. 이렇게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내연기관에서 가열된 실린더 벽의 온도로 가장 적당한 거. 내연기관에서 적당한 온도는 실린더 벽의 온도는 130도 정도. 그런데 이것을 식혀주는 냉각수의 온도는 80에서 90도 정도가 적정 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열이 가열된 상태의 실린더 벽의 온도는 130도 정도가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크랭크 축이 받는 힘이 아닌가. 크랭크 축은 막 누르면서 압축도 받고 또 끊어지려고 하는 전단 하중도 받고, 이건 끊어지려고 하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한쪽은 폭발을 하고 한쪽을 압축해야 되니까 그런 비틀림 하중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막 위에서 아래로 누르니까 굽힘 하중도 받는데, 인장 하중은 뭐예요? 잡아당기는 하중이거든요. 그러면 16번에서는 크랭크 축이 받는 응력이 아닌 것은 인장 하중이 되겠습니다. 16번은 답이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9쪽. 크랭크 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각종 계기장치 등의 장치다. 전혀 틀린 거죠. 실린더 블록 사이에 끼워져 설치된다. 아니죠, 이거. 혼합가스가 연소 시에 카본 발생을 방지한다? 이것도 아니고. 뭡니까?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중요한 축이다. 크랭크 축은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중간에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것이 뭐다? 크랭크 샤프트, 크랭크 축이다 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 18번 4사이클 기관에서 실린더 수가 6일 때 6개의 실린더가 있을 때 폭발 행정은 몇 도마다 일어나냐. 4행정 사이클 엔진은 저기 4행정 사이클 기관 2회전하는 사이에 720도요. 1회의 동력을 또는 전 사이클을 완성하는 것이 그 4행정 사이클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실린더 수가 6개라고 하면 720도 회전하는 사이에 6개의 실린더가 다 폭발을 한 번씩 해야 되겠죠? 그러면 폭발 행정은 몇 도마다 일어날까요? 120도 간격으로 일어나겠죠. 응? 120도.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근데 만약 이게, 이건 지금 6실린더인 경우 그렇잖아요.
4시린더다. 4시린더 4행정 사이클 기관이다. 그런 경우는 720도 회전할 때 4개의 시린더가 그 폭 동력 행정을 얻어야 되니까 몇 도 간격이 되나요? 180도마다 한 번씩 동력을 얻게 되겠죠?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 알고 있는가, 그, 출제한 문제 같은데, 이 문제도 쉬우면서도 간단한 계산 문제로서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19번. 어느 4사이클 기관이 240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 제 1번 실린더의 배기밸브는 1초에 몇 번 열리는가? 이런 문제가 있네요. 거기 한번 보면, 우선, 1초에 몇 번 열리는가?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2400rpm이라고 하면, 1분당 2400 회전하는 겁니다. 이 R은 revolution per minute 해갖고 1분당 회전이에요. 그러면 이걸 초당으로 바꾸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60으로 나눠줘야겠죠. 초당은 그 몇 RPM을 합니까? 1초당 40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40 RPM에서. 그런데 이 회전하는 동안 어떤 밸브인가는 모르지만 흡기나 배기 밸브가 1회 열리고 닫히는 거죠. 여기서 묻는 게 뭐예요? 1초에 몇 번 열리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초에 40 회전을 하는데 둘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몇 번이 되겠습니까? 20번이 열리게 됩니다. 20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분당 회전수를 초당 회전수로 변환을 시키고 다시 2회전에 한 번씩만 흡기 및 배기 밸브가 각각 열리니까 다시 2로 나눠줘서 2400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사행정 기관인 경우에는 1번 실린더의 배기 밸브는 1초에 자그마치 20번이 열리고 닫힌다라고 아시면 될 겁니다. 자, 2행정 사이클 기관과 4행정 사이클 기관의 비교이다. 2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은 무게가 가볍다. 20번. 왜? 밸브 기구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소기 구멍이나 배기구 통해서 바로 혼합기가 흡입도 되고 배기도 됐었죠. 그 다음 저속 운전에 적합하다. 흡배기 작용이 뚜렷하다. 연료 소비량이 적다. 제작비가 비싸다 그랬는데 뭐 제작비가 비싸다 이건 당연히 장점은 안 되겠죠. 이건 단점이 될 것이고 20번의 정답은 무게가 가볍다가 정답이 되는데 제작비가 또 뭐 쌉니다. 그 밸브 장치가 또 간단하고 실린더 수가 적어도 회전이 원활하다. 회전력의 변동이 적다는 것이 뭐요?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이 되는데 답은 장점은 무게가 가볍다가 되겠죠. 그 다음 21번 문제. 기관의 밸브 간극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기관의 밸브 간극은 뭔가요? 밸브가 이렇게 스템 뭐 이런 밸브가 좀 이상한데 있다고 하면 밸브 스템 엔드를 로커암이나 이런 걸 통해서 눌러주게 되죠. 근데 로커암 끝부분하고 밸브 스템 엔드 끝부분하고 이 사이를 간극을 항상 밸브가 닫혀 있을 때는 간극을 약간을 주게 됩니다. 이 간극을 주지 않으면 밸브가 완전히 닫힌 상태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밸브 간극을 열팽창을 고려해서 미리 밸브 간극을 두게 되는데 그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밸브 간극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거. 간극 조정 시에는 간극 게이지, 이 사이에다 간극 게이지라고는 영어로 뭐 필러 게이지 또는 뭐 시그니스 게이지, 간극 게이지라고 하는 걸 사이에다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규정값이 0.2mm다. 0.2mm 두께를 이 사이에다 집어넣고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 간극은 다를 수도 있다. 예, 아무래도 배기 밸브는 배기열로부터 많은 팽창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배기 밸브 간극이 조금 더 크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흡기가 0.2에서 0.35mm의 간극을 둔다면 배기 밸브는 0.3에서 0.4 정도로 조금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밸브 간극이 크면 출력이 정지된다? 아닙니다. 밸브 간극이 크면 그만큼 밸브가 열리는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오히려 낮아지겠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간극, 왜? 밸브가 항상 닫혀 있을 때 간극 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22번. 4사이클 엔진에서 비교한 2사이클 엔진의 특징으로 틀린 거. 4사이클 엔진에 비교한 2사이클 엔진의 특징으로 틀린 거. 그건 뭡니까? 단기통의 경우 저속에서 고속까지 넓은 보행무의 속도 변화가 가능하다? 단기통의 경우. 이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문제. 141쪽이요. 투사이클 기관은 피스톤 헤드에 설치된 디플렉터의 작용과 관계 있는 것은, 근데 디플렉터는 무슨 작용을 하냐? 연소 잔류가스를 내보내면서 실린더 내를 청소를 한다, 소기한다 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디플렉터 역할입니다. 3번 연소 잔류가스를 내보내면서 실린더 내를 소기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피스톤을 옵셋하는 이유. 피스톤 옵셋한다는 얘기는 피스톤이 이렇게 링이 있고 이게 센터라고 하면 피스톤의 그 핀 있는 부분을 약간의 편차를 두고 처음부터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옵셋이라고 그러는데 이 옵셋을 하는 이유는 피스톤의 치갑, 피스톤의 치갑을 적기 위해서 옵셋을 둔다. 피스톤의 틈새를 크게 하여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피스톤의 마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아닙니다. 피스톤 작동 평형을 위하여 아닙니다. 피스톤의 측방향으로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약간의 그 편차를 두는 것이 피스톤 옵셋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25번. 실린더의 안찌림이 70mm 이하의 기관에서는 실린더 마멜량이 얼마의 한계값을 초과하면 보링해야 돼요. 보링이 뭐냐면 실린더의 그 내부가 피스톤 링하고 접촉하면서 계속 뭐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접촉을 하니까 마찰에 의해서 아무리 윤활작용을 하더라도 마모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링이라는 그런 가공을 거치게 되는데 70mm 이하인 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0.15 그 이하가 되면 이상이 되면 이하라고 되는데 0.15 이상입니다. 이거 0.15 이상이 되면 뭘 해야 돼요? 0.15 이상이 되면 보링을 해야 됩니다. 보링은 이제 원래 직경보다 좀 크게 만드는, 오버사이즈로 만드는 것을 보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26번. 다음 중 실린더 파워 밸런스 시험 시 손상에 주의해야 될 것. 파워 밸런스. 동력이 균일하게 나오느냐. 그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4기통짜리 엔진이 있는데 1번 실린더, 2, 3, 4번 실린더가 서로 힘이 균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지만 연료장치의 잘못인지 점화장치의 잘못인지 해서 힘이 적게 나오면 엔진은 어떻게 될까요? 진동을 일으키면서 부조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걸 측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 파워 밸런스라는 거예요. 그럼 파워 밸런스는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고압 케이블, 스파크 플러그 들어가는 고압 케이블을 하나 빼가지고 예를 들어서
1번 시린더의 고압 1번 시린더를 하나를 빼냈더니 1, 2, 3, 4가 정상적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번 시린더를 뺐더니 500rpm 했던 것이 한 800 했던 것이 한 600으로 떨어지던데 2번 시린더도 봤더니 똑같이 800일 때 600 3번 시린더 봤더니 800일 때 600 거의 비슷한데 어느 한 시린더 봤더니 800rpm에서 빼는 순간 빼나 마나 할 정도로 뭐 700rpm. 이 시린더는 4번 시린더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없다 출력이 제대로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통별로 힘이 얼마만큼 잘 균일하게 그 동력을 발생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파워 밸런스입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점화장치 부분을 핸들링을 해서 고압 케이블을 빼서 이런 시험을 한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촉매 장치입니다. 촉매 장치. 촉매가 쉽게 망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파워 밸런스 시험 자체를 뭘로 하냐? 연료의 공급을 중지하는 실험을 합니다. 근데 캬브레타식인 경우에는, 기화기식인 경우에는 파워 밸런스 시험 자체가 전기를 고압 전원을 차단을 시켜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ECU 제어 엔진에서는 고압 전기는 제어하지 않고, 끊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의 인젝터의 커넥터를 빼가지고 파워 밸런스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파워 밸런스 시험에서 기화기식에서 전기를 끊었는데도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연료 혼합기는 들어가는 거죠. 그 시린더로. 그럼 타지 않은 혼합기가 촉매 장치로 들어가게 되면 촉매는 쉽게 손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6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참, 27번. 라디에이터에 코어 튜브가 파열됐다. 라디에이터가 있으면, 라디에이터가 위 탱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사이로 이런 튜브가 이렇게 쭉 여러 개 있죠. 그죠? 그 밑에 또 탱크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는 핀이 이렇게 돼갖고 공기하고 접촉을 해서 냉각을 시키는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공기가 접촉을 하면, 외부 공기가 접촉하면 그만큼 냉각이 되겠죠. 근데 이 코어 튜브가 파손이 됐다. 그 원인은 뭘까? 물펌프에서 냉각수가 새어나온다? 이건 아닐 것이고, 팬벨트가 헐겁다? 이것도 아닐 것이고, 수온 조절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것은 약간 문제가 이런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오버플로우 파이프가 막혔다. 오버플로우 파이프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 라디에이터에서 별도로 뭐가 있어요? 보조 탱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오버플로우 쪽에 오버플로우 쪽이 막히면 라디에이터 코어의 튜브가 파열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되니까 27번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에어컨 냉방 사이클의 작동 수수로 맞는 거. 에어컨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그 앞쪽에서 다 다뤄지지 않는데 문제가 여기 나왔네요. 일단 팽창 밸브, 그 다음에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팽창 밸브는 실내 쪽에 있고, 증발기도 실내 쪽에 있고요. 압축기는 엔진 쪽에 있고 컴프레셔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응축기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전면부에 냉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컨덴서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응축기가 될 것입니다. 답은 28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29번. 29번은 시린더 마모량 측정 시 적당하지 않는 것. 여기서
축방향이 직각방향보다 더욱 마모가 된다? 그건 아니고요. 직각방향으로 더 직각방향보다 축방향이 더 마모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반대가 됩니다. 마모가 될 때는 오히려 축방향이 더 마모된다. 그런 29번은 2번 축방향이 직각방향 쪽보다 더욱 마모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축방향이 직각방향 쪽보다 마모가 적다. 마모가 적다. 그 다음 30번.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인접된 실린더 사이에서 파괴되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실린더 헤드가 있고 실린더가 있다면 이게 이제 그 실린더가 뭐 4실린더, 6실린더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실린더 사이에서 파괴되었다. 가스켓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무엇으로? 압축 압력 게이지로 알 수 있습니다. 1번. 그러면 압축 압력이 물론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옆에 인접한 실린더하고 근데 세는 순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 수치 자체가 압축 압력이. 그걸로 압축 압력 게이지로 헤드 가스켓이 파손됐다 안 됐다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번. 15362사의 기관에서 점화 순서에 의해 밸브 간극 조정 방법은 좀 틀린 것은 밸브 간극 조정은 아까 언제 한다고 그랬죠? 밸브가 완전히 닫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흡기나 배기 밸브가 열리려고 할 때 하면은 그건 밸브 간극이 조정이 안 되고 오히려 그때 했다 하면은 나중에 밸브 간극이 훨씬 더 커지게 돼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사양정 기관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네요. 여기서 과연 15362사의 그 점화 순서를 가진 그런 엔진 같은 경우에 1번을 할 때 5번은 과연 무슨 행정을 할 거냐. 아까 몇 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120도 간격을 두고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31번에는 5번 실린더 양 밸브 조정은 4번 실린더가 흡입 순간에 하면 흡입 및 배기 밸브를 동시에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한 것이 3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가 교재 144쪽에 있네요. 실린더 헤드볼트를 규정대로 일정하게 조이지 않았을 때 생기는 현상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냉각수의 누출? 이것도 관계는 있는데 가장 적은 거라고 했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피스톤의 균열, 압축 압력의 저하, 가스가 샌다, 압축이 샌다 했는데 피스톤의 균열은 실린더 헤드보드를 잘못 규정대로 안 조였다고 해서 균열이 생기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근데 냉각수가 노출된다거나 압축 압력이 저하된다거나 가스가 샌다든가 압축이 새는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2번에는 피스톤의 균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번. 이행정 사이클 실린더 엔진이 3사이클을 끝내려면 몇 도를 회전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근데 이행정 사이클 엔진의 3사이클을 끝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행정 사이클은 한 사이클이 1회전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3사이클이니까 1회전이 몇 도입니까? 1회전이 320도잖아요. 3번 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쪽의 각도로는 1080도를 회전해야 3사이클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겠네요. 4번. 그 다음 34번. 기관의 출력과 연료 상태에서 발생한 에너지와의 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기관의 출력과 연료의 연소 상태에서 발생한 에너지의 비. 그건 뭘까요? 기계 효율. 기계의 효율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용접 효율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오면서 흡입을 하는데 100cc가 원래 흡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80cc분이 흡입을 못했다? 그러면 최적 효율 또는 용접 효율 80%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하고 에너지 와이프는 약간의 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그보다 더 관계가 있는 내용인데, 압축비 효율 이런 내용은 좀 지어낸 그 보기 같고요. 마찰 효율은 이제 그 기계의 마찰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그 손실이 일어나는지. 근데 가장 맞는 답은 열 효율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출력과 연료 연소 상태에서 발생 에너지 와이프를 뭐라고 그런다? 열 효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연소 상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기관의 실제 출력하고를 비교하는 것이 열 효율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35번. 다음 중 캐무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것은 뭐냐? 캐무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것은 태핏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태핏. 캐무 운동을 TAPP. 태핏이 캠의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장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